안녕하세요. 달빛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여기에 부채를 활짝 폈듯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글 부채로 활짝 펴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즉,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론 시간입니다. 공부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글쓰기의 상황을 알아볼 것이고요. 글쓰기의 과정, 그리고 글을 쓸 때 계속 고민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림들인데요. 한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이 되겠죠. 글을 쓰는 사람은 읽는 사람에게 설명, 설득 혹은 고백 등의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요. 그러한 메시지는 이메일, 손편지, 블로그, 카톡, 페북 담벼락 등등 다양한 매체로서 전달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글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글을 읽는 사람은 독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또한 글을 쓰는 주제를 떠올리셔야 하며 글을 쓸 때 글을 전달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 독자, 주제, 매체라는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글쓰기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쓰기의 과정은 일반적인 글쓰기의 과정으로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쓰기의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글쓰기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의 과정 첫 번째로는요, 바로 계획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내용을 마련하고 내용을 조직한 후에 표현을 하고 고쳐쓰기를 하게 되지요. 이때 계획하기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즉 조금 전에 보았던 글쓰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한 것을 토대로 글에 담을 내용을 만들어내고 골라내는 것을 내용 마련하기라고 해요. 이렇게 마련된 내용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조직, 즉 개요로 만들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개요로 우리는 글쓰기, 즉 표현을 하게 되고요. 표현한 글은 우리가 주제나 목적, 독자의 적절한 내용 및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다시 한번 고쳐쓰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쓰기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기입니다. 이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요. 글 쓰는 사람은 필자, 즉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요. 글을 읽는 사람인 독자, 읽을 사람에 대해서도 아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메시지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즉 전달 방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자는 글을 쓰는 목적,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에요. 다음 독자는 예상 독자를 말하는데요. 누가 내 글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 즉 이 글의 주제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할 것이며 전달 방법, 즉 매체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목적, 독자, 주제, 매체에 대해서 계획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기의 과정은 이러한 질문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글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쓰고 있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글이란 글의 주제, 어떻게란 글의 매체, 왜란 글을 쓰는 목적, 누구에게란 예상 독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계획하기의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주제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됩니다. 목적이란 정보 전달, 소개, 보고, 설득, 비평, 건의, 친교, 정서, 성찰 이러한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목적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음 독자입니다. 독자의 관계,
그리고 독자의 연령, 관심사, 처한 상황,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다수일지 소수일지 등에 대한 것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 매체는요. 내가 이 글을 편지를 통해 쓸 것인가, 메모, 카드, SNS로 활용할 것인가 등을 정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계획하기가 잘 되셨으면 글쓰기의 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용 마련하기입니다. 이것은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떠올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여러분 스스로 내용을 생성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본인이 가진 것들로 쓸거리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마인드맵이라든가 연상법, 자유롭게 쓰는 방법 등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서 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문가와 직접 대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와 직접 대면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책, 인터넷, 텔레비전 등의 매체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는 내용을 조직하게 됩니다. 즉, 개요를 짜게 되는데요. 이때 개요란 생성한 내용 중 글을 쓰기 위해 추려낸 중심 내용을 말해요. 처음, 중간, 끝으로 정리되는 그 틀 말입니다. 이 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대표적으로 처음에는요, 글을 쓰는 동기, 목적, 문제의 범위, 중간에서 다룰 문제 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중간에는요, 주제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이라든가 세부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끝에서는 중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처음에서 밝힌 주제를 다시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이 일반적인 개요의 예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말고 다른 형식의 개요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초고 쓰기입니다. 내용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때 초고란 처음 쓴 원고를 말해요. 3번에서 작성한 개요를 토대로 글을 써보는 것인데요. 이때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 네 가지 과정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주제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표현한다면요. 주제 전달에 효과적인 어휘나 내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표현과 어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독자를 고려한다면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매체를 고려한다면 해당 매체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쳐쓰기입니다. 초고를 검토하여서 다시 한번 고쳐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어, 문장, 문단, 글 전체 차원에서 고쳐 써볼 수가 있어요. 우선 단어 측면에서는 잘못 쓰인 단어나 구절을 삭제, 이동, 수정해 볼 수 있고요. 문장 측면에서는 어말어미, 즉 뭐뭐했습니다 혹은 뭐뭐했다 이러한 어말어미를 일치하는 것, 불필요한 말을 삭제하고 지나치게 긴 문장을 나누고 접속어, 지시어 조정하고 피동문 같은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요소들에 포함됩니다. 문단 측면에서는요, 긴 문장을 구분하고 내용 배열 및 순서를 조정하거나 주제문이나 연결어를 첨가하면서 퇴고할 수 있어요. 글 전체의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목, 소제목을 수정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퇴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5가지의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뇌인데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뇌에는 내가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상위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즉, 지속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글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쓰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획을 한 다음에 내용 마련하기로 갔다고 해서 다시 계획하기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마련하다가도 계획하기로 다시 갈 수 있고 내용을 표현하다가도 내용 조직을 검토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방향의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드릴게요. 나는 지금 왜 이 영상을 보고 있지? 라고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메타인지, 즉 상위인지를 활용해 보시게 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